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대책의 수혜자는 누가 되고 피해자는 누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울 전셋값이 3개월 만에 3,750만 원 올랐다. 야,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볼 때 3개월 만에 3,75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게 1년 9개월 상승분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오를 것을 한 번에 3개월 만에 올랐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자꾸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자, 요지는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월에서 10월 사이 전세 풍기가 심화되고 전세값이 크게 오른 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무래도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 임대인들의 어떤 수익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매매를 어렵게 만들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지금 정책이 계속 실거주를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전셋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요인입니까? 갑자기 3개월 만에 그렇게 오른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정책 때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런 거죠. 하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책이 처음에 도입되면 가독이라는 게 있다. 예전에 우리 전세 1년에서 2년 올릴 때도 처음에는 폭등하다가 그 가독기가 지나가고 나서 안정을 되찾았다. 글쎄요, 안정을 되찾는 건지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는 건지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답변인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나온 바로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 전세시장 대란에 LH, SH 통해 공적 물량 확대 검토.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언제 지어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은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있는 건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LH나 SH 하는 게 뭡니까? 다가구나 다세대를 통으로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임대를 놓는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근데 그 물량은 적어도 서울 시내 안에서는 그 물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자, 김 실장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저도 어제 봤습니다. 새로운 전세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자, 이어 단기적 대책이라고 하면 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주차장 규제 등의 세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이 얘기는 우리 8.4 공급 대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 8.4 공급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 공급 확대 2,000호 플러스 알파.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 도심 지역 오피스 공실률 거의 10% 수준, 종로 12.2, 충무로 19.8 등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를 지원을 한다.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이 공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뭐든지 직접 가지 않고 지금 백화점도 보세요. 이커머스라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한 다음에 그걸 시청하는 분이 뭐 사달라 이러고 있어요. 입금시키고. 점점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갈수록 죽는데 제가 이 8.4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때도 참 이거는 좋은 생각 같다. 어차피 상가 오피스가 지금 많이 공실이 생기는데 굳이 왜 그걸 갖다 공실로 놔둬야 되냐. 사람들이 많이 도심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단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 문제. 자,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지원. 자, 이게 이제 면제가 된다. 우리가 그 건축법에 항상 주거용을 지을 때, 오피스를 지을 때 이 주차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거로 전환할 때는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아마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겠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어제 그 뉴스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심에
상가나 오피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뀌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제 정책이 발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팔리는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오피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뛰어오르겠죠.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아니면 본인이 주거용 전환이 되면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서 상가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 의무 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요건 강화. 자, 이건 어쨌든 간에 8월 4일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거지만 지금 어제 김상조 실장이 SBS 8시 뉴스에 나와서 바로 오피스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저는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언제 지어서 언제 지금 전세값을 잡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빨리 잡으려면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게 이 방법이에요. 오피스라든지 상가를 활용하는 거. 김 실장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관련해 서민들의 전세 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의 전세 시장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1년이 늘어나는 거랑 2년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굉장히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하고 2년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도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제3자한테 매도를 할 때 임차 계약이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만료 6개월 전에 등기 이전까지 돼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임차를 안 하고 본인이 살다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임대차법에 대한 발표를 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도 할 줄 알고 보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임대, 매입 임대 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어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 빨리 대책 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자,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원상복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냥 뭐 집값이 떨어져서 서민 주거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이지 그거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금 의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어떤 곳은 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으면 다시 5억으로 가도 그래도 문제가 있을 텐데, 중간에 6억에 사는 사람, 7억에 사는 사람, 지금 8억에 산 사람이 있는데 이걸 5억으로 가겠다 하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최근에 30대 영끌에서 지금 뭐 갭매수했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 5억짜리 산 우리 30대 분들, 이런 분들이 3억으로 더 되돌아간다. 나라 경제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공급 부족 때문에 매매 시장도 그렇고 이 전월세 시장도 그런 건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 이후부터 매물의 잠김 현상이 있었고 내년에 또 10%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고 실거주의 의무 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일반 과세만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기간이 있었죠. 그거는 10년 보유 매물만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 10년 보유 매물만 할 게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이상은 그냥 일반 과세 하게끔 그냥 한시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사고 싶은 사람,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질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점에서 사서 그러면은 내 집 마련도 하고, 무주택자들도 다 비싸니까 지금 외곽으로만 가는데 도심에 이게 한 번에 매물이 나오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좀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를 해제하면 아무래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양도세를 덜 내면서 그 대신에 양도세를 덜 낸 대신에 좀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양도세는 세수가 얼마나 거칩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거래를 많이 해주면 정부 세수 걷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취득세 지방세 아닙니까? 양도세는 국세. 그러면 이게 생기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든지 돈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약간 현명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하지 않는지도 사실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2천만 원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당연하죠. 전국의 모든 주택이 정부 취임 초기로 다 원상복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 중소도시는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어서 전체적인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해 과열된 지역은 확실히 안정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 지방은 떨어진 곳, 또 계속 얼어붙는 곳.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지방의 이런 어떤 중소도시 또 전원주택 이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주택자 세금 많아지는데 그걸 다 처분해도 부족할 판에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실물 경제 지방도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고 적어도 활성화는 둘째치고 어느 정도 물 흐르듯이 흘러줘야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34만 명 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은 인구가. 그거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내수가 살겠습니까? 당정청과 이견을 보였던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 이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만 혜택을 주겠다고 거의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재산세를 좀 깎아준다. 하지만 실제로 실이익은 없다.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거는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가기로 한 거를 유예를 그대로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어지럽겠죠. 트럼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또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유럽 팬데믹 확산. 전 세계가 이제 우리 지금 해외를 나갔다 오면 2주간 격리되고 하는 걸 없애고 이제는 시간이 오래되면 전 세계도 이제 비행기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경제가 이렇게 지금 파탄 나면요. 지금 미국의 100년 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 많이 지금 파산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파산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내지는 지금 자영업자도 다 죽어나죠. 본업으로 생업으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좀 규제가 또 많다고 또 안 오고 있죠. 주식도 지금 자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부동산도 살아날 여지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뭐 다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댐에는 지금 거의 다 찼어요. 홍수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막는다? 댐을 막는다? 댐을 막아버리면 바로 그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그 물이 범람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권에도 그때 산사태 나고 물이 막 찼던 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 배수로를 다른 쪽으로도 파줘야 되거든요. 물이 빠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이 빠질 수 있는 골짜기라고 할까요? 하수구라고 할까요? 하수구나 뭐 이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지금 댐만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단기적인 처방이죠. 장기적인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처방도 안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단기적인 처방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키포인트는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곧 나온다.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고민 많이 지금 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이메일 오고 있고 또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장대장 TV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이메일로 주시면 자, 선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